오랜만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수업을 다시 보게 된다. 그치?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두 가지 이상 힘이 작용했을 때 그때 그 힘을 합치는 방법, 힘을 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그 중에서도 나란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학습 목표는 먼저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을 합해서 그 합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고, 두 번째는 힘의 평형을 이루는 경우, 힘의 평형을 이루는 경우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려면 일단 힘의 합력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지.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학습지야. 나란한 두 힘을 합해봐 라고 되어 있는데,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합했다, 힘을 합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물체에 한 가지 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을 합친 값, 합한 값을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 힘을 합한 것, 그걸 합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보통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한 가지는 아니거든.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어지. 그것들을 다 합쳐본다는 이야기야지. 그때 여러 힘을 합쳤을 때 나타나는 그 힘의 합을 합력이라고 한다면, 알짜힘이란 건 뭐냐면 합력과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 힘을 합쳤을 때 그 물체에 나타나게 되는 힘의 효과는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힘이 작용한 것처럼 나타나지거든. 그걸 알짜 힘이라고 우린 불러. 그래서 여러 힘을 합했을 때 하나로 나타나는 힘, 그걸 우린 알짜힘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 알짜힘이라는 것은 앞에 금방 이야기했던 합력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체가 여기 하나 있다 하지.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에 오른쪽 방향으로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고, 또 똑같은 방향, 나란하게 오른쪽으로 또 누군가 한 명 더 잡아당기고 있는 경우지. 한 명이 잡아당기는 힘이 한 5N 정도 되고, 다른 한 명도 5N 정도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물체는 사실 오른쪽 방향으로 두 명이 잡아당기는 거니까, 두 힘을 더한 값과 같은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합력이라는 것은 5N 더하기 5N 같은 방향일 때 단순히 더해준 값이 합력이 될 거고, 그 합력은 마치 요 화살표의 2배의 길이에 해당하는, 즉 한쪽 방향 오른쪽으로 10N의 힘,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두 명이 잡아당겨서 나타난, 물체에 나타난 힘의 합이 10N이고, 그게 한 물체에 10N으로 잡아당긴 거랑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야. 운동의 변화는 똑같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요게 합력이고 요게 알짜 힘인데, 둘은 두 개 합한 값은 이 값과 항상 같은 값이 되지. 그래서 하나의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그게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지는 요 힘을, 두 힘을 합한 요 힘을 알짜 힘이라고 우리는 불러. 그래서 합력과 알짜 힘이라는 것은 같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미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벌써 적어버렸네, 그지?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면 돼, 그지? 나란한 경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는 나란하다는 것은 평행하게 작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란한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경우, 그 나란한 방향이 둘 다 같은 쪽이면 같은 방향으로 쓰면 되고, 그 두 힘이 나란하긴 나란한데 반대 방향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야지. 합력의 크기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두 힘을 더한 값이야. 위에 있는 이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지, 나란하게. 그러면 합력을 구하라 그러면 두 힘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5 더하기 5 하면 10N.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단순히 더해주면 돼.
그럼 합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겠어? 두 힘을 합친 방향은? 그치, 오른쪽이 되지. 그래서 두 힘의 방향과 같아. 방향과 같아질 거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자, 어떤 물체에 힘 두 개가 있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있을 때, 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나란한데, 둘 다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F1, 이런 경우에, 아까 여기서 위에서 본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이 힘을 그냥 단순히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 F1 더하기 F2, 이렇게 단순히 더해주면 돼. 자, 그래서 더한 값이 어떻게 나타나지냐면, 힘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한 거였지. F1의 힘의 크기가 F2의 힘의 크기보다는 더 크다, 하지. 화살표가 기니까. 그럼 F2는 F1보다 작은 힘이네. 화살표가 길이가 작으니까. 두 힘을 더하라 그러면 F1 더하기 F2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F1에다가 그 다음 F2를 더한 값이니까 여기에 있는 F2를 그대로 옮겨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 거야. 화살표 끝나는 지점에 F2를 이렇게 옮겨 붙여. 똑같은 길이만큼. 그치? F1, F2. 두 개를 갖다 붙이면 시작점, 처음 시작점과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요걸 이은 요게 F1 더하기 F2가 된다는 얘기. 자, 여기에 10N이고 여기에 만약에 5N이라면 F1 더하기 F2는 10 더하기 5에서 15, 길이가 15만큼 될 거야. 그치? F1 더하기 F2는 15N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하나의 힘이 끝나는 지점에 다른 힘을 옮겨 붙이면 돼. 그래서 처음에서 옮겨 붙인 것까지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힘의 크기가 된다는 거였지. 반대 방향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힘이 작용할 경우에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이 두 힘의 합의 크기가 돼.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물체가 있어야지. 이 물체의 한쪽으로는 10N의 힘으로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고, 나란한데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 또 잡아당기고 있어. 이번에는 5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하자. 자, 이렇게 되면 이 상자는 아마도 10N 큰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끌려갈 거야. 그치? 근데 반대쪽으로 5N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요 물체에 나타나지는 힘의 합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만큼, 즉 요 물체에 나타나는 힘의 합력, 즉 알짜힘을 표시해 본다면 10에서 5를 뺀 만큼의 길이, 그치? 요렇게 작용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빼주면 돼.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 앞에서 리어커를 끌고 있는데 그 뒤에서 누군가가 리어커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리어커에 나타나는 힘의 효과는 앞쪽으로 당기는 사람의 힘이 크기가 크다면 앞쪽으로 움직이고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의 힘이 크다면 뒤쪽으로 움직일 건데 그때 그 힘의 크기는 딱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만큼이 될 거라는 거지. 자, 합력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끌려가? 그렇지. 큰 힘의 방향으로 끌려가겠지. 큰 힘이 작용하는 방향. 이 합력의 방향이 될 거다. 자, 5점. 여기 요 한 지점에서 두 힘이 작용하고 있어. F1 오른쪽으로, F2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경우에 두 힘의 합력을 구하라는 것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자, 여기 F1이야. 그치? F1이 끝나는 지점에 다른 힘, 두 번째 힘 F2를 그대로 붙이면 돼. 요거를 그대로 요 끝에다가 옮겨 붙이는 거. 요 지점에서 옮겨 붙여. 근데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네.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그대로 옮겨 붙인 거야.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점에서 마지막 끝나는 지점까지 이어서 화살표를 표시하면 요만큼이 두 힘의 합력이 되겠지. 딱 얼마야? F1에서 요 길이 F2를 뺀 값이 되지. 그지?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은 요렇게 나타날 거야.
두힘의 합력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된다는 거죠. 요게 두힘의 합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 두힘의 합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 F1이 10N이고 F2가 5N이라면 합력은 10에서 5를 뺐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만 남아? 5N이 되는 거지. 10 빼기 5N에서 5N의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힘의 합력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 나란할 경우 같은 방향이면 두 힘을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그 값이 합력이 알짜 힘이 된다는 거야지. 자, 이제 나란한 두 힘을 이제 합쳐보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힘이 평형을 이루는 경우인데, 힘이 평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즉 알짜 힘이 0이 되어서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 이렇게 되면 물체는 힘의 알짜 힘이 0이 되었으니까, 힘의 합력이 0이 되었으니까 힘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 운동이 변하지 않으니까, 힘의 효과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이야기해. 힘의 평형,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압력이 0이 되어서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어. 이 책은 지금 힘에 의한 힘의 효과가 나타나나? 가만히 놓여 있는 책이? 힘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책의 모양이 찌그러지고 있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이 변해야 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거나 위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가만히 있지. 근데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 뭐가 있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란 얘기. 중력이 있겠지. 만약에 중력만 있다면 이 책은 아래쪽으로 운동을 변해야 돼. 내려가야 돼. 근데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무엇인가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요 힘은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고 있는 힘. 두 힘이 딱 같으니까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힘을 합쳤더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아서 방향은 반대고 합쳤더니 힘의 합이 0이 된 거야. 0이 되니까 멈춰 있는 거지. 이러한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그래서 그 힘의 평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힘의 합력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지.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힘이 평형을 이룰까?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여기 나와 있어. 방향은 어때야 돼? 방향은 반대 방향. 크기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일단 같아야 되고 같은 크기가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해버리면 책이 움직여버릴 거야지. 똑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해버리면 책이 움직이겠지.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크기가 같되 다만 방향은 정확히 반대 방향이 돼야 된다. 방향은 반대 방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힘이 같은 직선, 즉 앞에서 배웠던 작용선, 힘의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 책이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게 되면 작용선이 달라졌지.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아. 그렇지만 작용선이 반대가 되면 이 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잡아당기고 여기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갈 거다. 회전할 거란 이야기야. 즉 가만히 있지 못한다. 평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용선도 같은 작용선, 얘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의 연장선인 작용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된다. 크기는 같고 그래야만 멈춰있는 상태, 힘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 다음의 경우에 힘의 평형을 이루는 경우 예를 한번 찾아보자지. 추가 실에 매달려 있어. 여기 추가 하나 달려 있다지.
자, 추가 가만히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야지. 왜? 평형을 이루지 않았다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요 추에 가해지는 힘의 합은 0이란 이야기지. 자, 추에 가해지는 힘의 합이 0이 되려면 요 추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봐야 돼. 일단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있겠지. 근데 중력만 있으면 얘는 밑으로 떨어져야 돼. 힘을 받아서 밑으로. 근데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은 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무엇인가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크기. 뭐가 잡아당기고 있겠어? 그치. 실이 추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치? 두 힘이 딱 같고 방향은 반대고 작용선이 같기 때문에 같은 작용선에 있기 때문에 얘는 평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줄이 당기는 힘, 중력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지. 자, 그 다음 이제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는 경우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야지. 여기 있네. 지금. 책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으로는 중력. 그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지. 요거는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야지. 그래서 중력과 여기 의자네, 그치? 의자가 떠받치는 힘이 되겠지. 떠받치는 힘. 자, 책상을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책상이 여기 있어. 책상을 밀었어. 이제 여기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었다는 얘기.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 반대 방향으로 뭔가 똑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지, 그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이 힘, 뭐라고 하지, 우리 보통? 그렇지,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라 그래.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책상을 미는 힘하고, 책상을 미는 힘하고, 그치? 뭐가 평형을 이루어? 운동을 방해하는 힘, 즉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책상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만약에 책상을 미는 힘이 더 컸다면, 마찰력보다 컸다면, 그렇지, 미는 방향으로 책상이 움직이게 되겠지. 자, 공중부양 지구의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너희가 한번 적어봐. 자, 힘의 압력을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보고 그 힘의 크기를 구해보자. 자, 요거 힘의 압력 구하려면 나란한 같은 방향이야지. 같은 방향일 땐 더하면 되지. 8 더하기 5 하면 얼마야? 그치? 13N이.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8N이 끝나는 지점에 5N을 그대로 옮겨 붙입니다. 여기서 이걸 그대로 옮겨 붙여. 요거를 그대로 요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에 옮겨 붙여. 그러면 합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13N이 된다는 얘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이 됐겠지. 얼마야? 힘의 합이? 그렇지. 40N이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 화살표가 끝나는 작은 화살표, 길이가 작은 이 화살표를 이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에 옮겨 붙이면 돼. 그대로 옮겨 붙여. 그렇지? 얘를 그대로 떼서 끝나는 지점에 옮겨 붙이면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붙을 거야지. 그러면 힘의 합력은 시작 작용점에서부터 화살표가 끝나는 요 지점까지. 요게 합력이 될 거야. 여기서는 이게 합력이지. 여기까지가 합력이야. 길이가 40N에 해당된다는 얘기. 자, 요거는 너희가 한번 풀어봐. 그치? 두 힘을 합쳐서 먼저 합력을 그리고 얘랑 얘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합력을 구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하고 힘의 평형을 알아보는 곳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 그치?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다 하고 반대 방향일 때 빼고. 화살표 표시할 때는 화살표 하나의 힘이 끝나는 쯤에 다른 힘을 그대로 옮겨 붙여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화살표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자.
수업 중에 우리가 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 힘의 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